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엑스트레이드에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제 이제 미장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업황에 대한 문제는 없죠. 삼성전자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흐름이 좋고 계속해서 좋을 거예요. 26년 내내 좋을 거고 26년을 넘어서 28년까지도 좋을 거란 전망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28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요 뜻은 아니죠. 이거를 이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 박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주식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주지만 어때요?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노이즈가 있는지 외부적인 요인에서 우리는 이 삼성전자가 잠정 발표 이후,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왜 주춤거리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좋을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좋을지 어디까지 좋을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트럼프는 주고 있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지역 분쟁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이게 이제 되게 민감한 게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이제 유가 선물이죠. WTI 이제 선물이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전일 미장에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환율도 있어요, 환율. 요거. 전일 이제 재무장관이죠, 미국의. 베센트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한 저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또 환율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이제 전망치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0조까지 보고 있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호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모두 다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그냥 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도움이 많이 되셨구나 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계속 외치죠. 매도금지. 자, 지금 분봉상의 흐름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경우 높은 확률로 매도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매도금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에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날은 높은 확률로 그쵸? 분봉상의 흐름이 이제 상방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쵸? 맞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타 물량이 들어갔다 나갔나 싶을 정도로 좀 스마트한 분들이 이렇게 단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삼성전자 누가 단타를 치겠습니까? 삼성전자는요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언제까지? 최소한 올해 2분기까지는 지켜보셔라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제 매도를 하시는데 자, 삼성전자는 일정이 있어요. 무슨 일정이죠? 바로 요거죠. 일단은 1월 8일 날 잠정치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나왔죠. 잘 나왔지만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기계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이 있을 거다. 항상 잠정치가 발표되고 나면요.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정식으로 발표하는 이제 컨퍼런스 콜, 이제 IR이라고 하죠. 기업 설명회 자리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거예요. 디램에서 매출이 얼마 나왔고, 자, SSD는 얼마나 팔렸고, 전반적으로 DS 사업부가 매출이 얼마고, X에서는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게 결국 이거죠. 26년에 대한 전망치. 요거를 삼성전자 측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1분기에 대한 부분, 26년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언제죠? 1월 29일. 이때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시간으로 치면 오전 10시 시작이죠. 이날에 아마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질 거다.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면서 아마 이 일정을 맞춰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가 갱신이 됐어요. 이거 조만간 5,000포인트가 이제 눈앞이죠. 와, 정말 대단하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죠? 요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RSI 지표, 보조 지표를 전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지수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증시가 과열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나오죠. 주황색으로. 현재 구간도 지금 과열이 됐어요.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이유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명분은 상관없습니다.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요. 자, 이때 뭐가 있었죠? 요 조정이 나왔던 요 구간. 이때는 이 대주주 양도세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노이즈가 있었죠.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었고, 자, 요 구간 또 과열이 되니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자, 요때 뭐가 있었죠? 자, 미국 증시에 AI 거품론이 있었고, 자, 플러스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요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어떠한 이유든 노이즈가 나온다. 지금도 이제 결국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귀신같이 이런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일단은 요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시를 이제 부양을 해야 어떻게 되죠? 미국에는 올해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 요때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둘 다 투표를 하고 있죠. 새롭게 이제 의원 의석을 양분을 하기 때문에 이때 미국의 이제 공화당, 그 다음에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서로 의석수를 가지고 싸울 텐데, 트럼프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의 의석수가 많아야지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상 뭔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표를 좀 많이 얻어가려면 증시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근데 파월이 이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하지만 5월 달에 임기가 이제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치적 압박, 탄압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죠. 워싱턴에 있는 연준 본청, 소위 말해 이제 보수공사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예상보다 더 많이 썼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요거 실제로 수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월요일 날 이제 나스닥이 요거 때문에 실제로 빠졌어요. 물론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노이즈는 살짝 들어갔는데 더 강한 게 나왔었죠. 요거죠, 요거. 트럼프가 이제 이란의 어떤 군사적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지리적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대통령 마두로를 미국으로 소환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나왔었어요. 물론 베네수엘라가 이제 세계 증시에 영향을 이제 많이 주진 않았는데, 이란은 이런 식의 흐름이 가게 된다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중동 지역의 분쟁은요, 뭐랑 연결이 되죠? 기름이죠. WTI, 텍사스 선물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와요. 자, 요런 이란 중동 지역 분쟁이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유가가 실제로 올랐어요. 근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 분봉이거든요. 원유 선물의 분봉인데 갑자기 급락을 하죠.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거죠. 자, 이란에서 이제 살해 처형이 중단이 되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 자, 군사 개입에 대한 상황이 일단 이제 보류가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자, 원유 선물이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시점이 바로 요 기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란 사태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렇게 좀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호재도 있죠. 자,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장관이 환율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죠? 실제로 환율 차트를 봐볼까요? 자, 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환율의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일단 오늘은 다시 한번 소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한 이유는 이게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같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해준 것 같아요. 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진다?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저는 환율 자체는 일단 고점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26년에는요, 이제 내려갈 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도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최근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어제 베센트 장관의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수급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어제는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일단 다시 좀 이탈이 생기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매도를 시작하자마자 쳐주고 다시 이제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잠정치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10시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잠정치인데 연기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죠. 결국 이제 주포 역할을 해주는 거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거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강조드렸죠.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일정에 맞춰서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 발표, 잠정치 발표가 있었고 여기서 차익이 나왔고 하지만 29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은요 절대로 매도 금지, 그 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날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와 같은 업종에 있는 이 마이크론이 일단 전일 미장에서 조정이 나왔고요. 요즘엔 샌디스크도 중요해요. 샌디스크는 이제 저장 자체죠. SSD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는데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샌디스크가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요. 요거는 미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좋지 않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린다? 그러면 일단은 하방 압력이 좀 작용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의 개인 투자자 물량이 몰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것도 한번 많이 보여드렸는데 항상 삼성전자도요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좀 몰리게 되면 주가가 크게 힘이 없어요. 보시게 되면 요때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가 강했잖아요. 12월 9일 언제죠? 요 무렵이죠. 요 무렵. 조정이 나올 때 보면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가 강한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볼까요? 자,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무렵에도 11월 12일부터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해졌잖아요. 때가 언제죠? 요 날이네요. 요 날. 요 무렵.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때 항상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다. 미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면은 당분간 이제 샌디스크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은 계속해서 좋고요. 그 중에 삼성전자의 주력은 이제 디램이잖아요.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풍기 현상, 쇼티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이제 리서치 업체 트렌드 포스도 이것도 이제 샌디스크랑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SSD를 다루는 기업인데 계속해서 이제 디램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50% 60% 폭등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이닉스는요 이미 26년 전체 생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확보가 끝났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이닉스는요 26년에 대한 수요 확보가 끝났다. 이 말은 더 이상 생산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출에 대한 피크가 이미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니죠. 좋게 포장을 한다라면 더 많은 수주를 아직도 받을 수 있고 이 말은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방의 흐름이 하이닉스보다 더 열려있다라는 관점이 더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온 시점으로부터 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가 더 많이 못 올랐죠. 근데 매출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디램에 대한 매출도 있지만 HBM에 대한 매출은 삼성전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잡힌 게 없습니다. HBM4 요게 주력인데 엔비디아의 루빈에 요게 들어가잖아요. 루빈은 아직 양산이 안 돼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요 사이에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양산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빠르면 이제 1분기부터 양산이 될 거고 늦어도 이제 2분기부터 양산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자, 이때부터 매출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 HBM은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매출 전망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제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기본값이 17만 원인 것 같습니다. 17만 원.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현대차증권에서는요. 현대차증권 여기 있네요. 17만 2천 원을 이제 최근에 제시를 했는데 3, 4개월 전만 해도 현대차증권에서 9만 5천 원을 제시했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삼성전자 최대 24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자, 우리는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디램의 매출인데 디램의 매출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 HBM이 이제 요거를 메꿔줄 수 있고 플러스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이 슬슬 흑자로 돌아설 조짐이 보이죠. 이번 4분기 이제 I 할 때 분명히 이제 파운드리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는 요거에 대한 포커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렇죠? 자, TSMC에 대한 점유율이 60% 정도 된다라고 하죠. 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가 많이 쳐줘봐야 10%예요. 못 쳐주면 7%.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포인트. 요게 중요합니다. 자, TSMC가요. 자, 저번 분기 이제 매출이 4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22조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고마진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점유율을 조금만 더 가져와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커질 수가 있죠. 점유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6배 차이 나요. 그래서 현재 요 파운드리의 전망, 결국 삼성전자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단기간에 찍느냐 아니면 20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까지 가느냐. 요런 갈림길에 이제 서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운드리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된다라면 꾸준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종목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상 수익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500% 정도 된다. 제가 근거 없이 500%갈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왜 그런지 이유와 근거를 설명드려 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고르고 골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상황이에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 쏜다라는 또 다른 기사가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만 검색을 해보셔도요. 어제 아즈네스텍이라는 종목도 무상증자를 진행했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도 뭐 펀드그룹, 뷰티스킨, 유일에너테크, 대한제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다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뜻이고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요거 하나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이 이제 100%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는데 테마로 가게 된다? 100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추적을 해보자.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최근은 아니죠.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대장주. 테마의 1등주였기 때문에 얘가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죠. 보시게 되면 뭐 점상을 3번이나 갔고요. 그 이후에도 상한가를 또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 갔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만큼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도 강한 호재 재료이지만 테마로 가게 되면 이렇게 10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무상증자가 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유보율.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고 그다음에 돈은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돈도 많고 자산도 많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 하이닉스 유보율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는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 치고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자, 다른 대기업 또 뭐가 있죠?
자, 현대차 가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얘는 좀 높네요. 한 7,200%. 하이닉스보다는 한 3배 이상은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얼마 안 됩니다. 현대차가 적지 않은 유보율임에도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자, 몇 프로죠? 7,500% 아니죠? 75,000이에요. 7만. 현대차 7,200%. 현대차보다 무려 13배가 높은 유보율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높은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면요,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된다? 20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갈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 테마가 완벽하게 형성되진 않았다. 하지만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면 충분히 75,000%면요 어때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대1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애들 보시게 되면요, 얘는 무상증자 진입하고 나서 330% 갔거든요.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했는데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요 종목은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 하고 300% 갔죠.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무상증자가 얘는 좀 많이 했어요. 8대1 했죠. 8대1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2000%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직 우리가 그렇게 높게 보지 말자. 우리는 늘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00%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에요. 자, 삼성전자 모두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은 만큼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는데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만큼 손익비가 좋습니다. 요 정도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베팅해보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실제로 수익 나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포트 구성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기간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간을 우리가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1년? 너무 길죠? 6개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자, 이 정도면 애초에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발동만 걸리면 단기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점상을 3번 가고요.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갈 수 있어요.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입니다. 그만큼 단기적 승부가 가능하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죠?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세력들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이용할 겁니다. 테마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 갈 수 있는 게 1000% 이상 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요걸 이용해서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뭐 상관없어요.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나오면요, 이렇게 점상으로 가요. 자, 점상으로 가면 애초에 진입이 안 되죠. 매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진입이 되나요?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1월 15일 이제 정규장 오전장이에요. 자, 오전장이다 보니까 영상을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가 빠르면 오후장에도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안내 못 받아 보신 분들은요, 제가 늦은 저녁이라도 한번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돌아오는 정규장은 또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제가 늦어도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번호도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링크 나와요.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 문자 보내는 창에 위에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될 거 뭐가 있죠?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오후장에도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흐름 자체가 다시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자, 외국인 수급이 아직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계속 좀 매도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쉽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외부적인 좀 노이즈가 있었다. 자,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애들도 조정이 나왔고, 자, 나스닥 역시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자, 이란에 대한 노이즈,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연준장을 압박하면서 나스닥에 대한 조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이런 요인들이 일단은 증시를 좀 내려 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엔 이제 요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강한 거죠. 자, 미국의 노이즈들을 이겨내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일단은 여기에 영향을 좀 받는 걸로 우리가 좀 추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제 컨퍼런스 콜, 자 1월 29일이에요. 요 일정을 맞춰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거라는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면은 제가 빠르게 좀 영상 촬영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는 늘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란 사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앞으로 급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촬영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인데 역사적 신고가 어디가 고점일지 몰라요. 아직 멀었습니다. 축제가 메인 이벤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 금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빠른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